일단 운영 쪽 푸시를 보내겠습니다. FCM 푸시를 또 보내볼게요. 이렇게 푸시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빡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지죠, FCM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강좌는 위와 같은 스폰서분들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영상 초반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앱을 두 가지를 나눠서 FCM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개발이랑 운영 나눴던 앱 있죠? 그거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CM 설정을 하시려면은 이제 APNS, 애플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사용해야 돼요. 그게 APNS를 뜻합니다. 일단 전에 열었던 프로젝트부터 제가 열어주도록 할게요. APNS를 쓰시려면 개발자 계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애플 개발자 계정을 결제하신 분만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푸시 설정하기 전에 먼저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P10이라는 기존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년마다 갱신을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키 발행에 대한 그 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P2는 이제 새로운 인증 방식인데요. 요거는 이제 갱신 안 해도 되고 보다 훨씬 간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P12 방식은 뭐 개발이랑 운영이랑 또 나눠서 뭐 여러 개 설정을 해야 되는데 P8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키 발행 수가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개가 최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만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보다 편한 P8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제 P12 방식이 궁금하시다, 그럼 만약에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P12 방식이 궁금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영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인증키를 이렇게 발급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결제하신 애플 개발자 계정으로 갑니다.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디벨로퍼 애플이라고 검색하세요. 그러면 애플 디벨로퍼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쪽에 들어오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정이라고 있거든요. 계정을 누르세요. 왼쪽에 보시면은 설티피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키스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키스. 여기서 저는 지금 그 푸시 튜토리얼 테스트라고 하나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보이죠? 여기서 하나 제가 만들게요. 더하기를 눌러가지고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APNS를 누르신 다음에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키 하나가 모든 앱에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알림 서버와 푸시 알림 서비스 간의 연결을 설정합니다. 하나의 키가 모든 앱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 인증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로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P12 방식보다 훨씬 더 간편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 키를 받아서 모든 앱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앱에다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키 이름을 제가 아무거나 적용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푸시 튜토리얼이라고 할게요. 해서 컨티뉴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트 레지스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 요거는 그 한 번 다운 받으시면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잘 보관해 두셔야 됩니다. 이 키는 아시겠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키 아이디랑 요거는 그 노출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어디다가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합니다. 이제 다운받아진 키를 활용을 할 건데요. 제가 구글 사이트에 가보도록 할게요. 파이어베이스 구글.com으로 오셔서 대시보드로 들어갑니다. 콘솔로 이동을 누르세요. 일단 프로젝트를 추가합니다. 푸시 튜토리얼이라고 할게요. 저는 요번에는 이제 운영이랑 개발이랑 나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dev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름은 푸시 튜토리얼 dev 계속을 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일단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세요. 여기에서 iOS를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그 키를 넣으면 되는데요. 저는 일단은 dev로 시작했으니까 그 번들 아이디를 dev 거를 여기다가 붙여 넣을게요. dev. 그런 다음에 앱 등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구글 서비스 인포 P-리스트를 선택해 주세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받은 애를 여기다가 제가 넣어 주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넣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을 해주세요. 그래서 팟 이닛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SPM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SDK 추가 있죠. 이게 팟, 코코아 팟은 기존 방식이고요. 여기 보시면 스위프트 PM이라고 있어요. 이제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로 관리하시면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그래서 요 URL을 복사하시고요. 요겁니다. 스위프트 PM을 누르시면 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링크를 복사하세요. 이 주소를. 그런 다음에 그 프로젝트 한번 눌러주시고 패키지 디펜던시스로 가셔서 더하기 있죠. 더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붙여넣기.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SPM 그 스위프트 패키지가 뜹니다. 파이어베이스. 그래서 요거를 add 패키지로 추가를 해줍니다.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추가할 거는 이번에 적용할 거는 파이어베이스 메시지이기 때문에 요거를 눌러줍니다. 파이어베이스 메시지. 그런 다음에 add 패키지를 눌러주세요. 패키지들은 이제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설정도 됐고요.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엑스코드에서 APNS를 사용한다고 설정해 줘야 돼요. 그거는 타겟으로 누르신 다음에 Signing and 그 Capability 있죠. 요걸 누르시고 여기 Capability 더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푸시라고 검색합니다.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있어요. 이걸 추가해 주세요. 자,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요거를 똑같이 애플 개발자 계정으로 가서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돼요. 하신 다음에요. 왼쪽에서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만드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제가 더하기 눌러서 아이덴티파이어 눌러서 앱 아이디를 눌러주시고요. 컨티뉴. 그런 다음에 앱을 선택해 주시고 컨티뉴. 그런 다음에 번들 아이디를 우리가 입력해 줘야 돼요. 그게 튜토리얼. 요거는 이제 데브 말고 튜토리얼로 제가 할게요.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건 여러분 거로 하셔야 됩니다. 제 거로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은 제가 그냥 푸시 튜토리얼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이런 기능들 있죠. 이 기능들이 아까 여러분이 하셨던 거랑 매치를 시켜줘야 돼요. 지금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우리가 쓴다라고 설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컨티뉴를 해주세요. 그리고 레지스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더하기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만든 푸시라고 검색해 볼까요? 그럼 푸시 튜토리얼이라는 애가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한 거죠, 방금. 그리고 이제 푸시 노티피케이션도 세팅이 된 상태고요. 기존에 이제 P12 방식 같은 경우에는 키 발급을 이쪽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아까 만든 P8 키로 APNS 키로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앱에다가 푸시 설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자, 여기 8까지 우리가 추가된 상황이죠. 여기 다음을 눌러주세요. 이런 설정들을 우리가 이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을 누릅니다. 콘솔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에 이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서 프로젝트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클라우드 메시징을 누르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다운받은 그 P8 키 있죠. 그 인증서를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업로드하면 P8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이제 P12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인증서를 우리가 업로드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지금 P8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하면 돼요. 업로드 눌러주시고 아까 그 잘 고이 저장해 놨던 그 키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키 아이디랑 팀 아이디를 입력하셔야 돼요. 요건 그 키 쪽에 가셔가지고 튜토리얼에 썼던 여기 보시면 키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로 하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팀 아이디가 있는데 이 팀 아이디는 그 여러분의 팀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여러분의 이제 아이디가 있어요. 이 부분만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세요. iOS 푸시 노티피케이션 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파이어베이스 iOS 클라이언트 설정으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요 문서에 있는 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막 앱 델리게이트 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만드신 앱을 보시면 이게 그 스위프트 UI 라이프 사이클이어서 앱 델리게이트이 없어요. 그래서 앱 델리게이트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설정을 지금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클래스를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다가 클래스 앱 델리겟 해주시고 ns 오브젝트를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UI 애플리케이션 델리겟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이거는 UIKit 라이프 사이클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did finish launching with options 이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return true로 해주시고요. 이게 바로 이제 앱이 실행이 됐을 때, 앱이 켜졌을 때 발동되는 메소드예요. 세팅 방법은 여기 있는 걸 차근차근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import firebase 하라고 돼 있죠. import firebase를 해줍니다. 위쪽에다가. 근데 저희는 스위프트 UI이기 때문에 이 앱 델리게이트를 그 스위프트 UI 앱 안에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용하는 거는 이쪽에다가 요걸 하실 때 이제 UI 애플리케이션 델리겟 어댑터 요걸 써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내가 쓰려고 하는 앱 델리겟, 그리고 이름은 여기는 아무거나 해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델리겟이라고 할게요. 뭐 앱 델리겟.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하시면 일단 빌드는 될 거예요.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제 did finish launching with options에서 여기에 파이어베이스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복사해서 여기 넣어 줄게요. 파이어베이스 설정이죠. 설정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보니까 뭐 유저 노티피케이션 이런 거 있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 주도록 할게요. 원격 알림 등록.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고요. 이제 등록 SS 토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메시징 대리자 이런 것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요거는 UN 노티피케이션 센터 델리겟을 써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앱 델리겟에서 이렇게 임플리먼트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따로 익스텐션을 만들어서 그냥 관리를 할게요. 이렇게다가 익스텐션 앱 델리겟 클래스에다가 UN 유저 노티피케이션 센터 델리겟을 여기다 쓰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일단 UN 유저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하게 되면 그 푸시가 보여질 때랑 푸시 메시지를 받았을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여질 때는 여기다가 will present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푸시가 보여질 때, 푸시 메시지가 이제 포그라운드라고 하는데 앱이 켜져 있을 때 푸시가 들어오는 게 이쪽에서 타게 돼요. 푸시 메시지가 앱이 켜져 있을 때 나올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will present 보시면은 이제 어싱크가 있고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with completion, completion으로 받는 걸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running in the foreground 돼 있죠. 그래서 요거 두 번째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노티피케이션이 뭐냐면 이제 엔터로 좀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이제 이 노티피케이션이란 애로 우리가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let user info 노티피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리퀘스트 컨텐트 유저 인포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푸시로 들어온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 이거를 우리는 받아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컴플레션 핸들러로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얼럿이랑 이런 게 있었는데 얼럿은 데프리케이트 됐거든요. 그래서 타입을 리스트로 제가 해볼게요. 리스트 리스트 말고 배너로 할게요. 배너 나온 정보를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 유저 인포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냥 푸시 메시지를 받았을 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거는 did receive 검색하시면 요거도 마찬가지로 어싱크랑 요게 컴플레션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 어싱크 그쪽 말고 지금 다 일단은 컴플레션으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로직은 같은 건데 이벤트를 이제 클로저로 주느냐 아니면은 어싱크 어웨이트 나온 거 있죠. 그거로 주느냐 이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컴플레션으로 받는 거로 처리를 할게요. 여기는 그리고 노티피케이션이 아니라 여기는 리스폰스죠. 리스폰스로 들어온 did receive 노티피케이션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did receive 리스폰스 컴플레션으로 받을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동일하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리스폰스 노티피케이션 리퀘스트 유저 인포 will present 말고 받은 거니까 이렇게 받았다 하면 될 것 같아요. did receive. 그리고 끝났으니까 컴플레션 핸들러를 이제 터트려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 두 번째 여기 에러 뜨는 거는 이제 메시징 델리게이트를 설정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여기도 익스텐션으로 델리게이트에서 메시징 델리게이트를 써줄게요. 그러니까 FCM 그 토큰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에러는 없어질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 파이어베이스 토큰을 받았냐, did receive remote registration 토큰이 있어요. receive registration 토큰 요거를 세팅할게요. 이거는 FCM 등록 토큰을 받았을 때인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세팅해 줄게요. FCM 토큰을 받았다. 그리고 FCM 토큰을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푸시 포그라운드 설정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앱이 열려 있을 때도 푸시 메시지를 받도록 하는 거거든요. 바운드 설정 이게 UN 유저 노티피케이션 센터에 커런트 델리겟을 세이프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did register remote notification with device token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호출해서 이 안에 있는 메시징 요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FCM 토큰이 등록이 됐을 때 되었을 때 이제 APNS 토큰이랑 이제 연결시켜 준다고 보시면 돼요. 파이어베이스 메시징 APNS 토큰이랑 연결시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세팅은 다 됐어요. 토큰 초기화 방지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이 문서 보시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메시징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신 다음에 Send your first message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리고 프로덕트에서 스킴을 제가 디버그로 바꿔줄게요. 디버그로 일단 바꿔주고 자 바꿔주시고 여기에서는 제가 그냥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뭐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테스트입니다 하고 이제 메시지 전송을 누르면 FC 등록 토큰을 추가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앱이 켜지면 이렇게 로그가 막 뜨게 되는데 했던 파이어베이스 레지스트레이션 토큰 검색해 보면 여기를 제가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토큰 값 있죠.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추가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더하기 누르시고 이제 테스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앱을 키시면은 디버그 뭐 허용하시겠냐 이런 게 뜨거든요. 자, 일단 허용을 해놓고 테스트를 눌러볼게요. 제가 테스트를 보내면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메시지 페이로드가 들어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윌 프리젠트에서 지금 제 포그라운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뜨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운영이랑 개발이랑 이렇게 나눠서 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선은 이쪽에서 그 옵션 커맨드 N을 눌러서 새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를 이름을
파이어베이스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고, 이제 이 인포 plist 있죠. 요거를 제가 두 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름을 다시 슬래시 dev로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제가 하나 더 만들 거예요. 프로젝트 추가.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요. 똑같이 뭐 푸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푸시 튜토리얼 프로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용으로 하나 만드신 다음에 iOS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번들 아이디랑 넣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아까 썼던 dev로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튜토리얼로 이런 식으로 운영으로 제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해 주시고 인포 plist를 다운을 받습니다. 이제 다운을 받아서 요거는 제가 이름을 여기다가 이제 드래그를 할게요. 그래서 이거의 이름을 제가 프로드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만든 겁니다. 두 개를 만든 거고, 그런 다음에 다음으로 다 해줄게요. 이미 저희는 세팅이 다 된 상태니까요. 일단 콘솔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메시징으로 오셔서 인증서를 업로드 해야 돼요. 인증서는 이제 P8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아까 업로드했던 거 있죠.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 해주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설정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요거 키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 키 두 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누르신 다음에 타겟에서 빌드 페이지란 게 있어요. 제가 일단 적어 놓긴 했거든요. 빌드 페이지에서 여기 더하기를 누르시면은 new run script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제가 뭐 파이어베이스 인포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 줄게요. 파이어베이스 인포 plist. 그러니까 이제 빌드가 될 때 요 그 스크립트를 가동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스크립트를 이쪽에서 이제 세팅하시면 되는데,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가 둘게요. 여기다 두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다가 코드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쪽에다가 붙여 넣어주세요.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어떤 건지 이게 조금 키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결국에 뭐냐면 이제 구글 plist라는 그 경로를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만약에 이제 디버그 모드라면 프로젝트 지금 제가 이 파이어베이스라는 거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프로젝트 이름 하면 여기까지가 됐죠? 여기에서 이제 파이어베이스라는 애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빌드하는 게 컨피그레이션이 그 케이스문이거든요. 디버그라고 하면은 이 해당하는 폴더에 있는 파이어베이스까지 프로덕트 이름에다가 dev라는 요 이름으로 이 이름의 plist를, 그쵸? 요거를 그냥 구글 서비스 인포 plist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cp-r 해서 replace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운영이면 이 구글 서비스 인포 프로드 요거를 이 이름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만들었지만 두 가지가 있지만, 이 빌드를 하게 되면은 어떤 녀석을 빌드하느냐에 따라서 그 따로 리플레스를 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그 프로덕트에서 스킴으로 일단 에디 스킴으로 제가 릴리즈를 해줄게요. 그리고 클로즈를 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운영 모드로 됐고, 요 그 토큰 값을 받았어요. 제가 요거를 복사해서 send your first message를 합니다. 운영이라고 적고 오늘도 빡코딩이라고 할게요. 보내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볼 수 있어요. 붙여넣고 샌드를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개발이랑 운영을 나눠서
파이어베이스 세팅을 하고 그리고 푸시 메시지를 받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